네,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익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맨 뒤로 장을 구성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하실 때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T처럼 이제 DT,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좀 효율적으로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첫 주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같이 해서 당부의 말씀들, 또 이제 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 그런 팁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첫 주 수업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없죠. 여러 가지 또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기술을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을 듣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흔히 이제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텐데, 물론 이제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저희 데이터 분석 지난 어떤 30년의 여정, 아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여정에 떠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제가 왜 R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이제 파이썬도 요즘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오픈 소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오픈 소스가 상당히 요즘은 많은 또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 생성형 AI에서 오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다양한 이제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오픈 소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이 주로 잘하고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R과 파이썬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대부분이라 할 수는 없고,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야, 이거 데이터 분석이 생각보다 재밌네. 이쪽 부분으로 좀 더 나의 진로를 개척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주 메인 어떤 직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 또 겸직을 하기도 하고 부수적인 이 일로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생성형 AI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가깝게 와 닿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의 분야는 뭐가 있는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거꾸로 이제 데이터 분석의 분야가 뭐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수준의 통계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교육학과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초 통계, 흔히 저희는 이제 기술 통계라고 부르긴 하는데, 교육 기초 통계를 배우고 학부 때 추리 통계를 배우고, 주로 이제 그 통계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이 과정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 과학처럼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보다는 교육학과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이제 통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빅데이터가 뜨면서 최근 10년 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촉발이 되면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딥러닝으로까지 인공지능이 특히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의 어떤 지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더 황금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 30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처럼 데이터 분석의 황금기는 없다. 뭐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다양한 글에 소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지금 이제 갖춰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20년 전만 해도 데이터가 없어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교육종단 연구를 시작한 게 2005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데 국가 수준의 교육종단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죠. 뭐 개인이 돈이 있어서 그거를 수집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누가 개인이 데이터 수집한다 그러면 국가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수집한다고 했을 때도 잘 응하지 않는데 개인이 한다 그러면 응할까?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국가 수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교육 종단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2005년부터 그다음 2013년에 2차 교육 종단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교원들 종단 데이터도 수집하고 다문화 아이들, 탈북 가정의 아이들까지 다양한 집단의 종단 데이터, 특히 시도교육청, 뭐 서울 특별시부터 경기도, 이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도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 물론 여전히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 뭐 K 패션이라든지 K 문학 이런 특정한 영역의 데이터는 여전히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는 요즘 예전보다는 풍부해졌다. 특히 좀 이따 소개해드릴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앞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전통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어요. SPSS라든지 SES라든지 스테이터 같은 전 세계에 가장 범용적으로 쓰였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통계 소프트웨어들이 이 소프트웨어들은 여전히 유료이고 오픈소스 정책에서는 이제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데 R과 파이썬, 특히 이제 R 같은 경우 92년에 개발돼서 뭐 나온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2008년에 저는 접했다고 했지만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조금 더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대중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대중화가 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대중화가 되면서 또 한 번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주차에 설명을 드릴 포지 클라우드 우리가 AB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해당이 되는 포지 클라우드가 물론 이제 유료가 있긴 한데 무료로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포지 클라우드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글 콜앱 같은 경우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서 이제 황금기를 맞이하는 조건을 세 번째 조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마케팅이 대중화가 된다 그러면 뭐 정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고, 특히 요즘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해서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또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 분석은 기존 데이터 분석과는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인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별도의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별도의 직업이 있을 정도로, 보통은 이제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 분산 처리 시스템 다루는 분들이 이 부분을 여전히 중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주차에 설명을 드릴 3주차에 설명을 드릴 함수와 객체와 패키지, 특히 패키지에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에 해당이 되는 디플레어 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면 전통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의 전유물이었던 데이터의 가공을 우리도 뭐 쉽게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분야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잘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제 연구하고 적용하고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기도 한데, 제 원래 전공은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박사주 전공은 그다음에 인과 추론인데,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앞부분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소시오그램이라는 노드와 엣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각화할 거냐, 로드가 있고 라인이 있는데, 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제 2006년부터 데이터 사회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각화하면서 이 시각화하는 거를 나중에 미술관에 전시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과학은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데이터 아트라고 해서 데이터 아티스트라고는 저는 이제 소개를 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조금 아직까지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미술관인 진우지움에서 뭐 여러 명의 작가와 함께 동시에 저도 이제 작가로서 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작품을 이제 두 번 정도, 하나는 정형 데이터, 뭐 정형 데이터하고도 아니고 그것도 비정형 데이터였군요. 네트워크 데이터, 또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한 거를 전시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재작년이네요. 그러니까 2021년에 한번 제가 전시를 했었고, 2023년에 또 한번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전시를 여러 명의 작가 중에 한 명에 소속이 돼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작가로서 제가 이제 전시 경험이 그래서 두 번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도 같이 그때 하긴 했었는데, 그때 못했던 게 이제 지도 시각화 이런 부분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시각화라든지 요즘은 이제 로봇을 활용한 뭐 시각화하는 기법들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좀 배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정도로 데이터 아티스트, 데이터 제가 시각화가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 시각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아트적인 측면도 있고 사이언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 8장에 가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데이터 특히 이제 조금 더 고급 데이터 시각화하는 기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 요즘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학습 분석하라는 표현을 쓰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LMS에 어떻게 언제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리소스를 추천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제안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학습 분석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 제가 아까 학습 팁 중에 그 행동주의에서 이제 고정 간격 강화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로그하는 게 좋다. 접속해서 보는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학습자들이 특히 이제 비대면 수업은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은데 중도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과제를 이수하더라. 그럼 웹로그를 분석하는 게 요즘 큰 이제 관심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디지털 미디어 관점에서도 요즘 OTT 뭐 특정한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뭐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본인의 회사 정체성을 뭐로 보느냐 했을 때 제가 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의 회사 정체성을 IT 기업이라고 생각한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내가 봤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추천해 주죠. 그런 게 실제로 다 외부로 우리가 물론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구성이 돼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여론의 추이라든지 새로운 여론의 동향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미디어들이 외부로 많이 구현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고 얼만큼 조회수가 있느냐,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느냐, 우리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 이런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웹 분석, 이런 이제 웹로그 분석하는 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저도 이 부분은 뭐 제가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불과 2년 반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야, 이거 코드 짜달라고 하니까 코드를 짜주네. 요즘은 이제 코드를 짜주는 거는 옛날 얘기고 그냥 주제를 주고 분석해봐라 하면 이제 딥 리서치 이제 새로운 또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만 알면은 이거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저도 아직 다 못 해봤지만 물론 이제 크게 저는 전통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시각화에 좀 초점을 뒀는데 제 또 다른 대학원 전공 중에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공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국문화예술 교육 전공인데 그때 이제 K-팝, 뭐 K-드라마, 요즘은 K 뭐 뷰티를 포함해가지고 올리브영의 성공 비결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분석해서 발표할 정도로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있긴 하지만 또 온라인 매장도 있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웹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웹 분석에 좀 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말 프로젝트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라고 좀 뭐 딱 할 필요도 없겠지만 뭐 세계 문화예술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특히 웹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3시간 수업이지만 3배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9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떠한 사이트에 가서 좀 더 배우면 좋겠느냐 했을 때 옛날에는 이제 코세라가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해요. 뭐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스 AI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잘못 데이터가 특히 정확하게 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림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도 생성형 AI를 이용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우리가 2주차에 다룰 요 포지 클라우드에 보면은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고요. 그런 가이드에 이제 어떠한 다큐먼트, 문서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대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www.data.go.kr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물론 이제 저도 여러 번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을 소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긴 하는데 한계는 딱 이제 나에게 맞는 특히 이제 학술적인 목적이라든지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은 요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한번 직접 접속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첫 번째 주이기도 하고 원래 첫 번째 주는 전체적인 이제 과정 개요를 설명하는 걸로 끝마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뭘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한번 공공 데이터 포털 한번 들어와 보셔서 여기 데이터 찾기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화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문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명령어를 검색어를 좀 더 적합하게 넣으셔야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모든 시도마다 다 있는 거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은 다 못 해봤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특히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야간 버스, 심야 버스죠. 새벽에 1시, 2시, 3시에 택시 잡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택시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니면 이제 3시, 4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이제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 심야 버스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이 공공 데이터,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들, 지하철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data.seoul.go.kr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좀 더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생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책의 교재 9장에 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연도는 예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데이터는 이미 다운로드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습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를 하는데 나는 최근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 데이터는 물론 이제 복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 데이터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뭐 우리 전공에 따라서는 복지가 본인의 전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면 요 데이터로 충분히 학술지, 국내 학술지, 해외 학술지에도 출판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올해 25년도 2차, 20차시네. 20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 안내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가을에 보통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도 아마 가을에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학술 대회를 개최한 부분, 실제로 이제 보고서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안내. 그래서 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 데이터는 이제 조만간 작년도 수집한 데이터가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보이겠네요. 3월 31일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영어라서 좀 여러분들이 겁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 온라인 그 웹페이지 한글 구글 번역 누르면 번역이 잘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아쉽게도 저희 이제 명령어들은 함수는 특히 영어 원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어를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2주차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 이제 김영우의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요 책이 저희 교재인데요. 요 책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라든지 저희가 이제 3주차부터 설명을 할 코드가 이미 스크립트에 올려져 있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강의록은 이 김용우 저자가 만든 렉처의 PDF 파일을 캡처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우리 첫 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제 효율적으로 익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영화 만들듯이 내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봤어 해서 블로그 저널리스트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든 패키지는 없고요. 저도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활용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3주차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한 22,000개 이상의 R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이제 패키지를 활용한다든지 물론 전통적으로는 저도 한 2년 반 전까지는 구글링하고 막 차트시티 활용하고 했는데 황금기라고 하는 게 개인이 황금기가 아니고 요즘은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물론 이제 R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파이썬이 좀 특화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롬프트를 R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물어보면은 특히 웹 검색이 가능하게 설정해 놓고 물어보면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라인 바이 라인 코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정말 황금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게 이제 오픈 소스, 이런 부분들이 다 소스를 오픈해 놓고, 뭐 Q&A도 오픈해 놓고, 자기 코드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또 정리해 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 세 가지, 특히 이제 웹로그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분석가, 엔지니어, 시각화가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문서들과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 수업은 다음 주자부터는 이제 포지 클라우드 접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R 패키지 중에 하나인 타이틀버스 이런 패키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 주 2주차 수업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